아니 유모차가 한두 푼도 아니고 이렇게 비싼데 도대체 뭘 사야 돈 낭비 안 하고 뽕 뽑을 수 있을까요? 요즘은 브랜드도 진짜 많고요. 100만 원대 유모차는 엄청 흔하고 200만 원 넘는 제품도 널렸어요. 이게 한 번 사면 오래 쓸 것 같으니까 대충 고르기도 좀 그렇고 그렇다고 큰 맘 먹고 샀는데 우리 집이랑 안 맞으면 진짜 돈이 너무 아깝거든요. 저도 유모차 하나 고르려고 예전에 검색을 엄청 많이 했었는데 이게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사람마다 말이 너무 다른 거예요. 신생아 때는 무조건 디럭스가 좋다. 아니다. 너무 무거워서 결국에는 안 끌게 된다. 절충형이 낫다. 아니다. 어차피 아이가 크면은 휴대용을 제일 오래 쓴다. 저도 아이를 14개월 동안 키우면서 중고도 써보고 새 제품도 써보고요. 디럭스부터 절충형 휴대용까지 진짜 종류별로 다 끌어봤는데요. 여러 대를 직접 써보니까 왜 엄마들 말이 이렇게 다 다른지 이제서야 알겠더라고요. 이게 누가 틀린 게 아니라 집 구조도 다르고 뭐 외출하는 방식도 다르고 중요하게 보는 게 다 달랐던 거예요. 아무리 비싸고 좋은 유모차라도 우리 집에 둘 데가 없고 내가 혼자 꺼내기 힘들면 결국 잘 안 쓰게 돼요. 그래서 오늘은 유모차 종류부터 우리 집 상황에는 어떤 게 잘 맞는지 그리고 유모차를 고를 때는 어떤 기준으로 보는 게 좋은지 마지막으로는 당근으로 해야 될지 아니면 새 걸 사야 될지 영상 하나로 싹 다 정리해봤는데요. 이 영상 다 보고 나시면 우리 집은 이거 사면 되겠다 라는 감이 딱 오실 거예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Let's go! 유모차를 고를 때 제일 먼저 뭘 봐야 할까요? 보통은 어떤 브랜드가 유명한지 그리고 어떤 제품이 예쁜지부터 찾아보잖아요. 그런데 유모차는 제품부터 볼 게 아니라 우리 집에는 어떤 종류가 맞는지부터 정해야 하더라고요. 아무리 유명하고 비싼 유모차여도 현관에 두기엔 너무 크고 뭐 차에 실을 때마다 낑낑대야 하고 제가 혼자 꺼내기 힘들면 결국 잘 안 쓰게 돼요. 그래서 브랜드를 고르기 전에 디럭스, 휴대용, 절충형이 어떻게 다른지부터 알아두고 거기서 종류를 먼저 선택하는 게 훨씬 쉬워요.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디럭스는 안정감에 집중한 유모차고요. 휴대용은 가볍고 편하게 움직이는 데 집중한 유모차, 절충형은 그 둘의 중간쯤 되는 유모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요 셋이 실제로 뭐가 좋고 뭐가 불편한지 어떤 상황에서 잘 쓸 수 있는지 상황별 추천까지 하나씩 볼게요. 자 먼저 디럭스 유모차. 디럭스는 딱 보면 바퀴도 크고 프레임도 묵직하거든요. 그래서 울퉁불퉁한 보도블럭이나 작은 턱을 지나도 충격을 어느 정도 많이 잡아주고요. 한번 밀면 정말 부드럽다는 느낌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요 유모차 세 종류 중에서는 아기가 제일 편하고 안정적으로 타는데 가장 힘을 준 유모차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신생아는 아직 목이랑 허리에 힘이 없고 유모차에서도 또 누워서 자는 시간이 많거든요. 그래서 아기가 어릴 때부터 외출을 자주 할 것 같고 유모차에서도 편하게 재우고 싶다면 디럭스가 확실히 마음은 편해요. 저도 아이가 어릴 때 당근으로 산 디럭스를 끌고 집 앞 산책을 자주 했는데요. 길은 울퉁불퉁한데 아이가 위에서 고온히 자고 있는 모습을 보면 이래서 디럭스가 좋다고 하는구나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디럭스의 치명적인 단점도 바로 여기서 나오는데요. 제가 아까 흔들림을 잡아주는 큰 바퀴랑 묵직한 프레임이 아기를 태웠을 땐 장점이다 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이게 막상 보관하고 옮길 때는 그 크기와 무게가 그대로 부담이 돼서 돌아오더라고요. 디럭스는 제품에 따라서 아예 접히지 않는 것도 많고요. 접힌다고 해도 부피가 워낙 커서 승용차 트렁크에는 안 들어가는 경우도 많아요. 저는 12평 빌라에서 사는데 집 안에는 도저히 유모차를 둘 공간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저는 집주인분께 양해를 구하고 현관 앞에 겨우 두고 사용했거든요. 근데 워낙 부피가 크다 보니까 다른 분들이 지나다니실 때마다 통행에 방해는 되지 않을까? 계속 신경 쓰이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집이 언덕에 있는데 이게 유모차 자체가 무겁다 보니까 남편이랑 같이 있을 때는 괜찮은데 뭔가 저 혼자 아이까지 챙겨서 유모차를 끌고 나가려면은 확실히 엄두가 잘 안 났어요. 이게 먼 곳에 갈 때도 더 문제였는데요. 차나 택시에 잘 안 실리니까 그럴 때는 그냥 유모차 대신 무조건 아기띠를 하고 나갔거든요. 근데 제가 원래 허리가 엄청 안 좋은 편이잖아요. 그래서 아기가 무거워질수록 아기띠로 계속 다니는 것도 너무 힘들었어요. 자, 화면에 요약표를 보시고 우리 집이 디럭스와 잘 맞는지 한번 체크해보세요. 그럼 반대로 디럭스의 가장 큰 부담이었던 크기와 무게를 확 줄인 유모차는 뭘까요? 바로 휴대용이에요. 휴대용은 말 그대로 휴대하기 편하게 만든 유모차인데요. 무게도 가볍고 접었을 때 부피도 작고 차에 싣고 내리기도 훨씬 편해요. 디럭스랑 완전 반대죠. 저도 직접 써보니까 이게 가까운 곳에 잠깐 나가거나 차에 싣고 외출하는 날에는 휴대용이 확실히 좋아요. 디럭스처럼 차에는 들어갈까? 이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외출 스트레스도 훨씬 줄어들고요. 특히 아이가 어느 정도 커서 걷기 시작하면 유모차를 타는 방식도 달라지거든요. 이게 계속 앉아있는 게 아니라 걷다가 힘들면 잠깐 타고 또 다시 내려서 걷고 또 피곤하면 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날이 되게 많아져요. 이때부터는 오랫동안 편하게 누워있는 것보다 필요할 때 빨리 태우고 안 쓸 때는 쉽게 접어서 옮길 수 있는 게 훨씬 더 중요해져요. 그래서 아기가 커질수록 휴대용을 제일 오래 쓴다는 말이 나오는 거고요. 이렇게 큰 아이가 잠깐씩 타기에는 진짜 편한데 신생아 때부터 메인 유모차로 쓰기에는 조금 불안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휴대용은 철저하게 휴대하는 데 목적을 둔 유모차라서 프레임도 작고 시트도 비교적 작고 바퀴도 작고 가벼운 편이거든요. 그래서 디럭스처럼 아기를 묵직하게 받쳐주는 느낌은 확실히 덜하겠죠. 요즘은 신생아부터 사용할 수 있다고 나온 휴대용 제품도 있지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것과 실제로 어린 아기를 태웠을 때 부모가 마음이 편하게 느껴지는 건 또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이게 주행감도 디럭스와는 완전히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디럭스는 큰 바퀴로 울퉁불퉁한 길을 비교적 부드럽게 지나가는데 휴대용은 아무래도 바퀴가 작다 보니까 길 상태를 그대로 다 느껴야 되는 편이에요. 특히 보도블럭
구석이 울퉁불퉁하거나 작은 턱만 만나도 계속 앞바퀴를 살짝 들어줘야 해서 이 부분은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다는 거. 자, 휴대용이 우리 집에 잘 맞는지는 이 화면표를 보면서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디럭스는 너무 크고 무겁고 휴대용은 신생아 때부터 쓰기에는 조금 아쉽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둘의 중간은 없을까요?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절충형인데요. 절충형은 디럭스의 안정감은 어느 정도 가져오면서 크기와 무게 부담은 조금 줄인 유모차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휴대용처럼 엄청 가볍거나 작게 접히는 건 아니에요. 말 그대로 둘 사이에서 적당히 절충한 거죠. 그래서 집 앞 산책도 하고 싶고 차에 싣고 외출도 해야 하고 유모차 한 대로 아이가 어릴 때부터 쭉 오래 쓰고 싶은 집에는 꽤 괜찮은 선택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절충형이 가장 잘 맞겠다고 판단했어요. 디럭스보다 보관 부담은 덜하면서 휴대용보다는 산책할 때 안정적인 느낌이 있어서 아이가 14개월이 된 지금까지도 계속 잘 쓰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보셨으면 디럭스, 휴대용, 절충형 중에서 우리 집에는 어떤 유모차 종류가 가장 잘 맞을지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자, 우리 집에 맞는 유모차 종류는 이제 골랐어요. 그런데 막상 제품을 찾아보면 또 고민이 시작되실 수 있어요. 그래, 나는 디럭스나 절충형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 많은 제품 중에서는 도대체 뭘 사야지? 특히 절충형은 같은 절충형이라고 해도 어떤 건 디럭스처럼 크고 묵직하고요. 어떤 건 휴대용에 가깝게 작고 가벼워서 직접 끌어보면 느낌이 정말 다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고민하면서 막 브랜드 상세 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 주행감도 좋고 승차감도 좋고 수납도 넓고 너무 좋은 말만 써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설명은 일단 다 내려놓고요. 제가 1년 넘게 여러 유모차를 직접 끌어보면서 이건 실제로 쓸 때 진짜 중요하다 싶었던 기준만 골라봤습니다. 참고로 아이의 승차감은 중요하긴 하지만 아이마다 반응이 너무 다르고 부모가 객관적으로 비교하기 어렵다고 생각해서 이번 기준에서는 뺐습니다. 저는 그냥 부모인 제가 끌었을 때 편한지 외출할 때 부담 없이 꺼낼 수 있는지 그래서 손이 자주 가는지를 중심으로 이 기준을 정했고요. 이 기준들은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절충형 유모차 하이브리드 코어3를 예시로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제가 중요하게 생각한 기준이니까요. 여러분도 한번 보시면서 나는 유모차를 고를 때 뭘 제일 중요하게 볼까 한번 같이 생각해보세요. 제가 유모차를 볼 때 제일 먼저 확인하는 건 바로 코너링이에요. 제가 예전에 사용하던 유모차 중에 평소에는 잘 굴러가다가 뭔가 작은 턱이나 장애물이 있으면 앞바퀴가 갑자기 딱 걸려가지고 안 가는 그런 제품이 있었거든요. 이게 아무 생각 없이 밀고 가다가 유모차가 갑자기 딱 멈추니까 그 충격이 진짜 손목으로 그때 확 오더라고요. 이런 일이 몇 번 생기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제가 방향을 바꿀 때마다 또 걸리지는 않을까? 자꾸 신경이 쓰이고 손목 보호대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유모차를 써본 뒤부터는 단순히 앞으로 잘 굴러가는지만 보지 않게 됐어요. 힘을 많이 주지 않아도 부드럽게 밀리는지 그리고 제가 원하는 방향이 있다면 그 방향으로 좀 쉽게 돌릴 수 있는지를 제일 중요하게 보게 됐어요. 자, 실제로 밖에 나가면 매끈한 평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울퉁불퉁한 보도블럭도 있고 경사진 길이나 좁은 길에서는 계속 사람이나 장애물을 피해서 방향을 바꿔야 될 때도 있고요. 그래서 매장에서 유모차를 보실 때도 앞으로만 쭉 밀어보지 마시고 한 손으로도 밀어보고 좌우로 방향을 바꿀 때 손목에 힘이 얼마나 들어가는지도 꼭 확인해 보세요. 제가 하이브리드 코어3를 계속 만족하면서 쓰는 가장 큰 이유도 바로 이 코너링 때문인데요. 제가 지인들 집에 놀러가서 가격대에 있는 프리미엄 유모차들도 꽤 많이 끌어봤거든요. 이건 어디까지나 제 체감이긴 하지만 제가 끌어본 제품 중에서 이 하이브리드 코어3가 코너링이 진짜 원탑이었어요. 어느 정도냐면 방향 전환이 너무 쉬우니까 저는 좁은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그냥 한 손으로 휙휙 그냥 180도 돌려서 막 나갈 수 있을 정도였거든요. 보통 회전 반경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 코어3는 진짜 회전 그 영역을 엄청 잡아주지 않고도 길이 카트라이더 막 손가락 빌리지처럼 막 꼬불꼬불해도 손잡이에 힘을 꽉 주지 않고 제가 가려는 방향으로 스무스하게 돌릴 수 있다는 거. 그게 제일 편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두 번째로 중요하게 보는 건 바로 높이예요. 저랑 남편은 일단 둘 다 키가 크고 그리고 허리도 둘 다 안 좋아요. 그래서 뭔가 손잡이가 낮은 유모차를 오래 밀면 자꾸 허리를 살짝 숙이게 되고요. 아이를 태우고 내릴 때 시트까지 낮아버리면 허리를 더 깊게 굽혀야 돼요. 이게 한두 번은 괜찮은데 자주 외출하고 좀 반복되다 보니까 이것도 은근히 허리에 부담이 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당근으로 샀던 디럭스 유모차가 시트가 제일 높은 편이었는데요. 아이를 태우고 내릴 때 허리를 많이 숙이지 않아도 된다는 게 생각보다 정말 편했어요. 그때부터 다른 유모차를 볼 때는 손잡이가 제 키에 맞는지 시트가 너무 낮지는 않은지를 꼭 보게 됐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쓰는 요 하이브리드 코어3는 일반 평균 유모차 높이긴 한데 하이 포지션 어댑터라는 게 있거든요. 요거를 끼우면은 시트가 거의 한 18cm 정도 높아지는데요. 이게 아이를 앉히거나 안아 올릴 때 허리를 깊게 숙이지 않아도 되고 아이 얼굴을 볼 때도 저는 확실히 편했어요. 게다가 시트가 이렇게 올라간 만큼 아래쪽 공간도 넓어져서 장바구니에 짐을 넣고 꺼내기도 훨씬 수월했어요. 이게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유모차는 본체만 사면 끝인 게 아니라 필요한 액세서리를 막 하나씩 추가하면서 사다 보면 비용이 계속 붙거든요. 근데 이 하이브리드 코어3는 이 하이 포지션 어댑터
어댑터가 기본 구성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비용을 아낄 수 있다는 점 되게 좋았고요. 키가 크거나 허리가 불편한 부모라면 유모차를 그냥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 직접 손잡이를 잡아서 끌어보고 아이를 가상으로 태우고 내린다고 생각하면서 허리를 얼마나 숙여야 하는지까지 꼭 확인해보세요. 자, 제가 세 번째로 중요하게 보는 건 장바구니예요. 사실 제가 유모차를 직접 끌어보기 전에는 아니 유모차가 무슨 카트도 아닌데 수납이 그렇게 중요할까? 싶었거든요. 근데 아기랑 몇 번 나가보니까 챙길 게 진짜 많아요. 기저귀 가방에 아기띠, 물병, 간식, 막 겉옷까지 넣고 나중에 어린이집 가게 되면 막 이불도 넣고 막 산책하다가 마트라도 들르면 장본 물건까지 또 넣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장바구니가 작으면 진짜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장바구니는 거거익선, 무조건 클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에 쓰던 유모차는 요 바구니가 지퍼로 닫는 형태였거든요. 근데 이게 짐이 조금만 튀어나와도 지퍼가 잘 안 닫히고 물건을 넣고 꺼낼 때마다 사실 매번 열고 닫는 것도 저한테는 되게 귀찮았던 것 같아요. 요 제가 쓰는 하이브리드 코어3는 아래 장바구니가 진짜 넓고 입구도 뻥 뚫려 있어서 이 부분이 되게 편했고요. 자, 제가 네 번째로 중요하게 보는 건 홀딩 방식이랑 접었을 때 얼마나 컴팩트하게 작아지는지예요. 저희 집은 아까 12평 빌라라고 했죠. 그래서 저는 이런 환경 때문에 단순히 이 유모차가 접히는가만 보지 않고 제가 혼자서도 쉽게 접을 수 있는지 그리고 좁은 공간에서도 태워서 보관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같이 보게 됐어요. 하이브리드 코어3는 어렵지 않게 접을 수 있어서 이 부분이 편했고요. 그리고 접고 나면 부피도 꽤 컴팩트해져서 한 2분의 1로 줄어든 것 같아요. 저희 집처럼 유모차 둘 공간이 마땅치 않은 집이시라면 이 차이가 꽤 크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 물론 휴대용처럼 엄청 작고 가벼워지는 건 아닌데요. 하지만 절충형인 만큼 이 묵직한 무게감이 신생아 때부터 타기에는 또 안정감을 가져다 주죠. 자, 그래서 유모차를 보실 때는 직원이 접어주는 것만 보지 마시고 내가 직접 폴딩을 해보고 접힌 상태로 들어도 보고 우리 집 현관이나 차 트렁크에 들어갈 크기인지까지 꼭 확인해보세요. 대망의 마지막은 디자인이에요. 물론 디자인보다 앞에서 말씀드린 코너링이나 뭐 장바구니, 높이처럼 실제로 쓸 때 편한지를 당연히 먼저 보셔야 되고요. 그런 조건들이 어느 정도 다 맞다 하시면은 디자인도 사실 무시할 수 없는 기준 중에 하나입니다. 솔직히 제가 지인들 집에서 프리미엄 유모차도 많이 보고 직접 끌어봤는데요. 하이브리드 코어3가 진짜 이런 유명한 프리미엄 유모차들 옆에 둬도 전혀 안 꿀릴 정도로 진짜 고급지고 예뻤어요. 그런데 유모차는 매일 끌고 다니는 물건이다 보니까 예쁜 것뿐만 아니라 튼튼한지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따로 알아보니까 코어3는 프레임 자체가 무슨 아노다이징 처리, 스크래치나 부식에 비교적 강하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이게 그냥 봐도 프레임이 되게 깔끔하고 가죽도 되게 고급지게 들어가서 되게 세련됐어요. 이건 실제로 보시면은 더 그게 와닿으실 거예요. 제가 따로 찾아보니까 요 하이브리드라는 브랜드가 그 영국 프리미엄 유모차 에그 있죠. 거기를 만든 베이비 스타일이라는 회사에서 나온 브랜드더라고요. 어쩐지 전체적인 디자인이나 디테일이 뭔가 에그랑 비슷하고 고급스럽다고 느껴졌어요. 실제로 제가 공원에서 산책하다가 모르는 분이 유모차 예쁜데 어디 거예요? 하고 먼저 물어보신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나만 예쁘다고 생각한 건 아니구나 하면서 괜히 뿌듯해지더라고요. 여기까지 보셨으면 여러분도 내가 유모차를 고를 때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기준을 우선순위로 한번 정렬해보세요. 저는 코너링, 장바구니, 높이, 폴딩, 디자인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봤지만 여러분들은 다른 걸 더 중요하게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정한 우선순위가 아이가 잘 걷기 시작하면 완전히 다 바뀌어버려요. 이게 아이가 어릴 때는 코너링이나 수납, 높이를 더 중요하게 봤다면 걷다 타다를 반복하는 시기가 되면 가벼운지, 빨리 접히는지, 그리고 차에 쉽게 실리는지가 다른 기준들을 다 제치고 확 위로 올라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디럭스나 절충형 중 하나를 사고 아이가 크면 휴대용을 한 대 더 사는 조합을 많이 추천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휴대용은 어차피 다 잘 접히니까 브랜드마다 큰 차이는 없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아이를 데리고 직접 써보니까 다르더라고요. 이게 아이가 걷기 시작하면은 갑자기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사실 밖에서는 손을 놓기가 꽤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한 손은 아이 손을 잡고 있고 남은 한 손으로 유모차를 접어야 하는데 요 제가 쓰고 있는 휴대용 유모차 하이브리드 캐비는 그냥 한 손으로 진짜 바로 싹 접히는 방식이라서 진짜 신세계였어요. 현재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 보니까 프로모션 기준으로 요 하이브리드 코어3 절충형을 구매하면 캐빈까지 1+1으로 함께 살 수 있더라고요. 어차피 아이가 크면 휴대용을 따로 준비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때 유모차를 또 알아보고 돈 이중으로 쓰는 대신 절충형이랑 휴대용을 한 번에 준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직 휴대용이 없는 집이고 어차피 절충형이랑 휴대용 둘 다 사용할 것 같다면 현재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프로모션을 비교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반대로 이미 휴대용이 있거나 한 대만 필요한 집이라면 굳이 이 구성 때문에 선택할 필요는 없고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기까지 들었으면은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도 유모차가 한두 푼도 아닌데 꼭 새 제품을 사야 될까? 당근으로 사면 안 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격이 부담되거나 아이가 유모차를 잘 탈지 아직 모르시겠다면 처음에는 당근으로 가볍게 시작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저도 처음에는 당근으로 산 디럭스 유모차를 썼다고 했잖아요. 아이가 어릴 때 비교적 짧게 사용할 디럭스를 저렴하게 경험해볼 수 있어서 괜찮았어요. 그런데 요거는 꼭 알고 사셔야 되는데요. 중고 유모차는 이전 사용자가 어떤 길에서 얼마나 많이 끌었는지 어떻게
어떻게 보관했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결국 거래하는 요 짧은 시간 안에 제가 직접 보고 판단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더 문제는 그 자리에서 평지를 잠깐 밀어보는 것만으로는 알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겉으로는 되게 멀쩡해 보여도 아이와 짐을 싣고 며칠 사용해봐야 바퀴가 뻑뻑한지 한쪽으로 쏠리는지 뭐 방향을 틀 때 걸리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거든요. 물론 이 모든 것들을 상세하게 말해주는 판매자가 있다면 그게 베스트고요. 그리고 제가 앞에서 코너링 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방향을 바꿀 때마다 자꾸 걸렸던 유모차도 사실 당근으로 산 제품이었는데요. 거래할 때는 진짜 멀쩡했어요. 그 문제가 있다는 거를 정말 알기 어려웠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만약에 난 당근으로 살 거다 라고 하시면 AS가 되는지도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게 브랜드마다 보증을 넘겨서 받을 수 있는지가 다 다르고요. 뭐 영수증이나 정품 등록한 내역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오래된 제품은 부품이 없어서 유상 수리도 어려울 수 있고요. 반대로 새 제품은 가격이 부담되는 건 맞아요. 대신 누가 어떻게 사용했는지 걱정할 필요가 없고 처음부터 내가 관리할 수 있고요. 문제가 생겼을 때 보증이나 AS를 훨씬 받기 편하겠죠. 자, 오늘 내용 진짜 많았죠? 그래도 유모차 고르는 순서는 생각보다 간단해요. 첫 번째, 먼저 우리 집에 디럭스 절충형 휴대용 중에 어떤 종류가 맞는지 정하시고요. 두 번째, 내가 유모차를 쓸 때 뭘 가장 중요하게 보는지 우선순위를 한번 떠올리신 다음에 세 번째, 당근에서 살지 새 제품으로 살지 결정하시면 돼요. 오늘 영상을 통해서 남들이 좋다는 유모차를 그대로 따라 사는 것보다 이 과정을 차례대로 거치면 우리 집에 잘 맞는 유모차를 찾기가 훨씬 쉬워지실 거예요. 오늘은 그 기준들을 제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하이브리드 코어3를 예시로 보여드렸는데요. 물론 제가 직접 써보니까 전반적으로 만족스러웠지만 그렇다고 모든 분들에게 코어3가 정답이라는 건 아닌데요. 내가 생각하는 우선순위 기준을 하나씩 따져봤을 때 나도 술력생님처럼 다른 것보다 코너링이 제일 중요할 것 같다. 힘을 들이지 않고 부드럽게 방향이 바뀌는 유모차가 좋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요 하이브리드 코어3는 진짜 한번 직접 밀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제가 요 하이브리드 코어3의 가장 치명적인 단점을 말씀 안 드렸어요. 사실 이게 장점인지 단점인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이게 아이가 걷기 시작하면서부터 유모차에 태우려고 하면은 조금이라도 더 걷겠다고 자꾸 내려오려고 난리쳤었거든요. 그런데 요 하이브리드 코어3를 타기 시작한 뒤로부터는 완전 반대가 됐어요. 밖에 나가서 아직 에너지가 쌩쌩한데도 막 유모차를 계속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태워줄 때까지 그 옆에서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코어3가 태워주면은 그제서야 울음을 뚝 그치고요. 그리고 손잡이에 팔까지 딱 걸치고 아주 편안하게 빨리 출발해 이런 표정으로 보고 있어요. 어이없죠? 아니 밖에서 에너지를 좀 빼고 들어가야 제가 편한데 차도 유모차 타고 집에 가겠다고 하니까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여러분들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걸 고민하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유모차를 고르는데 조금이라도 시간과 돈을 아껴드렸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아기가 자고 있어요.